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민심 선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이 거짓말로 유권자를 왜곡했던 그 혐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바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보신 그대로 민주당은 명백한 무죄다. 기자회견 자청했고요. 실제로 당선 무효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정치 보복이고 여기서도 또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내일 미리 한번 뚜껑을 열어봤을 때 당선 무효형 1심 결과와 민주당이 그나마도 원하는 벌금 90만 원, 80만 원은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여부가 관심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보다도 훨씬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판사님들이 그냥 그 형량을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같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 지금 이재명 대표 혐의는 기본이 징역 10개월이에요. 그다음에 벌금형으로 가도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감경형이 300에서 70만 원까지거든요. 7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가 감경 사유가 있을 때인데 감경 사유가 어떤 건지 제가 찾아보니까 소극적으로 범행했거나 전파성이 아주 미약하거나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수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전과가 없거나 자진 사퇴하고 불출마하거나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단 하나라도 포함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방송 통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전파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는데 심신미약이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하겠는가? 오히려 가중 요소는 차고도 넘치거든요. 선거권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었고 전파성이 굉장히 컸고 범행 수법이 굉장히 불량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인정했고 동종 전과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런 가중 요소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겁니다. 징역 1년이 가중 요소가 징역 8개월부터 2년까지가 가중되는 그 기준이었거든요. 딱 거기에 걸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들이 다 혐의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를 기대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경 사유 들어가지고 뭐 80만 원, 90만 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께 짧게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천냥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아니냐 뭐 이것까지 일단 접어두더라도 뭐 검찰 혹은 뭐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 백현동 건만 봐도 유죄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시장 했을 때 배임죄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인섭 씨 관련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알선수재죄. 그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 받았는데 그때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인섭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노하우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지방 정치인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친분만을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죄질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지방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80만 원, 9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바로 단연 헌법재판소일 수밖에 없는데 모레 일반 사건 40건 선고가 예고돼 있고 헌재가 조금 전에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뭐 통상적인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 소원 등 그러니까 중차대한 뭐 대통령 선거나 한덕수 총리 건이 아니라
헌법소원 등 40건을 선고할 예정이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번 정기선거의 목록엔 포함이 안 됐다라는 뜻은 아마도 제가 줄곧 정 변호사께 질문을 쭉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면 짧게만 하나 더 정 변호사님. 네네. 저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 28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얘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어제 한덕수 총리 판결하면서도 선고하면서도 윤 대통령 관련해서 평의를 진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의가 하루 이틀에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예. 다음 주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보궐선거 있다고요. 보궐선거 있는데 다음 주에도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앞서 저희가 앞선 속보에서 짚어봤다시피 민주당이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해서 의원 총동원해서 헌재 앞에서 빨리 선고해라라고 압박을 하겠다는 그 와중에 일단 봤을 때 4월로 넘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안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전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 사건 한 40여 건 정도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40건이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밝혀왔던 부분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달라진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전히 그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예. 이번 달을 넘겨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진행돼야 할 이유는 그렇게 뭐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연속되는 날에 선고를 안 하는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빠른 선고만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커졌어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 탄핵 선고 안 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럼 이재명 대표의 내일 선고가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소속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 권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김경 대변인님,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현수막을 심판의 날 3월 26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새로운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많이 기다렸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른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게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1심만 원래는 공직선거법이라면 633 기준으로 한다면 1심이 6개월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침대 축구를 굉장히 전술을 잘 구사하셔서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증빙 서류 그런 부분은 관련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월 26일 내일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종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최종심에서 법률심에서 다투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은 내일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내일 결정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고
일극 체제의 민주당이 사실상 분열의 어떤 시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유죄를 거의 단언하시고 분열의 시초 얘기를 하셨는데요.